견제가 거세질수록 출마설로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죠. 이상민 의원. 한 전 위원장과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다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다. 들어보시죠.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이렇게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뭐 딱히 안 나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라는 것은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음이 기울었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나기로 약속도 했고 영입도 된 인사죠. 한동훈 라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분류한다라고 하면 적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기울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김광삼 변호사님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할 것 같아요. 이 총장의 조금 전 출근길 인터뷰를 도직구쇼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이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사법연수원도 같은 기수의 같은 반 이라면 정말 절친한 사이일 텐데 이 총장의 저 답변을 보면 한 전 위원장이 이거 참 격세지감을 좀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송중앙지검장이 또 공교롭게 부산으로 가잖아요. 검사 한동훈도 부산으로 좌천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인사권자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검사들은 검사의 마음을 알죠? 아마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대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아니 아마 이걸 다 예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뭐 유난 갈등 때부터 시작했고 계속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까지 이거 뭔가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기 때문에 뭔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4월 10일 날 총선 이후로 이걸 넘겨놨거든요. 근데 총장은 임기가 2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해서 이번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검찰 인사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윤 대통령 나머지 임기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부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결국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중앙지검장 교체하는데 전주지검장을 서울지검장으로 발령을 했잖아요. 이제까지 전주지검장이 바로 서울지검장으로 오는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지검장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창수 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약간 이런 말을 했어요.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고 했는데 인사가 수사죠. 누가 그 팀을 맡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반어법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수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은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려는 결심을 굉장히 굳혔다고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의 절대군주 황제 또는 여의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여권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팬심, 당심, 민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심을 얻고 대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당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전대에 출마를 할 것이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뭐 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전용기 의원님,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 의지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굳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렇게 보는군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정치인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뚫고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번 인사를 보면서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겼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다음 권력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샘솟고 있거든요. 예. 물밑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운동까지 생기고 있고 국회 앞에 화환까지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수보다는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야망이 커질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출마한 의지가 굳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향수보단 야망. 그렇죠.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대통령실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여당의 지도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네.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뭐 검찰 인사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게 될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요 지점들이 어떠한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분명 한 전 위원장에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인사를 보고 당 안팎에서 본인을 막 공격하는 견제 주자들도 있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지금 잠시 접어두고 향수보다는 정치적인 앞날, 어떤 정치적인 미래, 야망이 더 우선시될 것이다.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